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어제는요, 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2년 전에 정말 이 뉴스상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뉴스 상황들 정말 끔찍했었는데요. 자, 그 당시 증시 상황 어땠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의 엔화 흐름은 어땠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여러 가지 큰 맥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의 대지진 2주년을 기념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 대지진 당시에 사진을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말 이 먼 거리 영상에서는 이게 바닷물 파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이제 수십 미터에 달하는 쓰나미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본의 동북쪽 도호쿠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망자와 피난민 수가 각각 사망자 수 2만여 명, 그리고 피난민이 3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 자체도 193조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피해까지 일본에 끼쳤는데요. 자, 이게 정말 그 동아시아의 증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 증시에는 큰 타격을 주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의 주가지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3월 11일 이후 대략 한 3, 4거래일 동안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폭락을 했습니다. 자, 거의 3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오기는 하였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11년 내내 약세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그 시기 때요,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는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2011년 7, 8월까지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컸었던 이유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때 당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그 일본 대지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엔화 가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통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 국가의 환율은 오히려 평가 절하가 됐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때 당시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에 엔화의 가치는 급등락을 보였지만 연중 내내 엔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엔화가 청산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그러한 흐름이 2011년 내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외국에 투자된 엔화의 투자 자금이 이제는 그때 당신 일본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다시 엔화 투자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투자되었던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되는,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2011년 내내 이어졌고요. 특히 2011년 8월에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큰 요동을 치게 됐습니다. 자, 기억을 해보게 되면요. 자,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가장 큰 폭락을 보였던 해가 바로 2011년 8월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하고 그때 당시 유럽의 위기가 다시 불거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의 재건 자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규모로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크게 출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부담을 크게 안겨줬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인데요. 자, 최근 들어선 좀 색다른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작년 연말부터 해서 엔화의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베 신조 총리가 거의 확정이 기정사실화된 시점부터 해서 엔화의 가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40% 이상 이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 즉 엔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2011년과는 전혀 반대 상황이죠. 엔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엔화 가치의 하락률은 대략 한 15% 가까이 됐는데 지금 벌써 30%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흐름은 생각보다 강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자,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그리고 유럽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유로 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차이나 머니까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휘젓고 다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러한 자금의 흐름에 같은 물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힘을 받지 못하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북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북한 대북 리스크만 지금 일단 잠잠해지고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자, 우리나라 증시도 자, 엔캐리 트레이드, 유로, 그리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차이나 머니의 이러한 4대 물결에 의해서 큰 증시의 유동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 미국 다우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대북 리스크만 잠재워진다면 조만간에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향한 돌진, 그리고 자금 중에 많은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레벨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